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유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습니다. 70불대로 빠르게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는 정말 전쟁에 대한 이야기 끝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들 깃들게 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제대로 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간밤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또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게 될까요? 네, 일단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개파락하고 나서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미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미증시의 흐름과 굉장히 동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하락 출발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하락 출발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반도체 쪽이 조정을 받고 만약에 어제 강했던 풍력이라던가 방산이라던가 조선 쪽으로 수급이 옮긴다고 한다면 사실 어느 정도 좀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적인 하방만 기대해야 될 것 같고 강한 반등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급 이탈이 나오는지 체크해야 되고 수급 이탈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일단 우리 시장도 FOMC에 대한 경계감 일부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 살펴보면 재건과 방산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렇다 보니까 궁금합니다. 증권가에서는 방산주가 오히려 전쟁 종전의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면서 수주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시장에 생겨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산주 지금부터라도 이제 포트에 비중을 늘려가야 할 타이밍인 걸까요? 저는 지금부터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종전되고 나서 이런 상승이 나온 배경에는 오히려 지금 전쟁이 끝났는데 더 준비를 한다. 예를 들면은 미사일 방어 체계라던가 그런 요격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방비를 늘리고 오히려 중동이라던가 동유럽 국가들은 이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하반기에 수주가 더 늘어나고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덧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뭘 말하냐면 전쟁은 끝났지만 오히려 지금 더 많은 수주가 일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면은 저는 그동안 조정을 받았었고 쉬어갔던 방산주들은 비중을 늘려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실 대장은 지금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인데 그거에 대안으로 좀 하나 시스템이라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무래도 우주항공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서도 살펴봤듯이 LIG DNA도 어제 강세를 보였고 라인메탈과 합작법인 이야기도 들려 나옵니다. 그런데 방산주 안에서 워낙 매력적인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한 가지 종목으로 압축을 해본다면 어디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실 저는 방산주들 다 매력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스페이스X 주가 상장하고 나서 흐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과 같이 볼 수 있는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나그룹에서 지분을 9%까지 지금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어제 그 소식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KF-21 전투기 관련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이 시작되면은 이제 저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이 원래 정부 주도로 진행이 됐던 게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와 같이 뭘 한다라는 것은 저는 한국항공우주도 앞으로 좋아질 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미리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한국항공우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선호주로 한국항공우주를 꼽아주셨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서도 스페이스X가 계속 상장하고 나서 잘 가는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주항공 쪽 모멘텀이 조금 섞여 있는 이쪽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산이 가는데 어제
이렇게 재건주들도 함께 가는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종전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재료 소멸이 아닌가 하는 쪽이 또 이 부분이 아닐까 싶긴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미국 행정부 쪽에서 3천억 달러 규모 정도의 이란 재건 펀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기에다가 한국 기업까지 같이 덧붙게 된다면 그럼 재건 아직 끝난 게 아니네라는 생각들이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기에 참여할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네. 좀 보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아직 거기도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가만히 보시면은 그쪽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기대감이 먼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동은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쪽에서 실제로 수주를 많이 받았었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게 미국이라던가 다른 쪽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기업들만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섹터 전반적으로 처음에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섹터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다 좋다라고 보시기보다 저 안에서 실제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어딜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좀 후보로 거론되는 게 DLNC라던가 이란에 사무실이 있다라는 이유로 네. DLNC가 거론이 되고 아니면 뭐 삼성물산이라던가 과거에 중동 쪽으로 좀 더 수주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업들, 삼성 E&A라던가 이런 쪽이 거론이 되는데 이거는 수주를 누가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중소형주 보시는 분들은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오로지 재건만 보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HD 건설기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장비 사업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본다면 저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차라리 HD 건설 기계 쪽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사실 이 재건 펀드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참여를 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가 방산도 다뤘고 재건도 다뤘고 그러면은 종전 수혜주라는 관점 안에서 방산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인 건 맞겠네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참 재건이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재건이 더 맞거든요. 재건을 투자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방산이 올라가니까 더 이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뭐 이러한 외부적인 이슈보다 딱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그러면 여기서 실적이 더 좋을 쪽은 방산이고 그다음에 또 7월 달에 2분기 실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적을 생각한다면 지금 재건보다는 저는 오히려 방산이 맞을 것 같고 재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당연히 재건 사업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하시면서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고민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는 방산이 조금 더 우위이기 때문에 방산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또 풍력 시장이 잘 가서 이 내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시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커지는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발전을 제한하는 조치가 사실상 이제 효력을 잃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죠. 그렇다 보니 풍력 관련주들이 어제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신재생들이 이렇게 한 번씩 재료는 던져주긴 하는데 항상 연속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늘 흠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주가 반응이 반짝 랠리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연속성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풍력 발전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걸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상실됐다. 그것 때문에 지금 움직인 거고 명확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슈 뉴스에 의해서 좀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보통 이렇게 한 번 상승 나온 다음에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올라오면은 누군가는 팔고 싶은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한꺼번에 또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보면 지금 쫓아가시는 것도 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올라온 만큼 또 빠르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은 효력이 상실됐다라는 거지 저기 지금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뭔가 수주를 받고 뭔가
진행되고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속성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거래량이 나오고 좀 CS 윈드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될 수 있고 트리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연속적으로 주가가 이제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 체크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풍력이 다시 살아난다고 해도 그 수급이 대장주 쪽으로 모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풍력 안에서 그나마 몸집이 큰 애들 찾아보자면 어제 잘 갔던 뭐 CS 윈드, SK 오션플랜트 이렇게 좀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둘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 고른다면 사실 CS 윈드일 것 같고요. 그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 쪽으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과 관련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몇 안 남은 거의 뭐 풍력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어제 윈드랑 베어링이랑 다 상한가를 갔고 그러면 그런 풍력의 약간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CS 윈드가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뭐 더 가더라도 대장이 먼저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셔서 SK 오션플랜트도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뭐 사실 풍력 관련주들이 얼마나 좋냐라고 따져보면은 네. 그 중에서 너무 제한적일 것 같기 때문에 하나를 꼽자면 저는 차라리 CS 윈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꼽아보자면 CS 윈드 선택해 주셨습니다. 신재생을 조금 더 넓게 봐서 태양광 쪽도 궁금합니다. 뭐 우주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기도 하고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중국산 태양광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또 한국산이 조금 더 반사 수혜를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재료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 쪽도 올라갈 만한 이유는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이스 X가 상장이 되면서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는 그 우주의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기에 이제 태양 전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원래 페로브스카이트 모멘텀으로 태양광주들이 움직였지만 지금 스페이스 X 상장되고 나니까 또 그쪽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을 계속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탈중국화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패널을 대부분 다 중국에서 지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OCI 홀딩스 같은 이제 폴리실리콘이 만약에 탈중국화가 계속 된다고 한다면 네.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하나솔루션도 좀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탈중국화에 대한 모멘텀 크게 두 가지를 받으면서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태양광은 좀 따로 떼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우주 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은 따로 떼놓고 신재생 안에서도 뭐 저는 사실 지금 현재로 강한 거는 태양광 쪽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우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주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엮이게 되면서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조금 더 우위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서요. 어제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잠시 들려왔습니다. 뭐 10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친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었는데 애프터에서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하는 듯 싶다가 회사 측에서 부인을 하면서 시세를 반납을 했단 말이죠. 사실 뭐 사실이었다면 좋았을 기사긴 하지만 그런데 굳이 아니더라도 하이닉스 주가에는 크게 영향은 없겠죠? 네, 저거를 뭐 SK 하이닉스에서 검토 한 바 없다라는 공시를 냈어요. 네. 완벽하게 부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고 그냥 단지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고 지금 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랐던 이유 자체가 그 뭐 주주환원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네. 너무나 명확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실적만 고려하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런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좀 약간 시장 참여자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긴 하지만 다른 거보다 결국엔 숫자로 증명해주는 기업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는 것만 인지를 하신다면 크게 흔들리는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너무 그 뉴스에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뚝심을 가지고 네.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하이닉스 투자할 때 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보다는 실적 그리고 찍히는 숫자를 보고 또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릴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짚어주셨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해요. 지금 글로벌 전략회의가 진행 중인데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 내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이 안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것인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이 회의 안에서 뭐 새롭게 기대할 만한 요인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그거 같아요. 삼성그룹에서 준비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뭘로 잡고 네. 거기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쪽이겠죠. 네. AI 쪽인데 그래서 이거를 뭐 M&A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와서 또 끌고 와서 사업을 확장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자막에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AI 대전환, AX 쪽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투자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온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그룹도 결국에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근데 그 중심에는 AI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꺼내들 카드는 저는 M&A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떠한 산업군이 되고 어떠한 쪽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이슈들이 나올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어디 또 단독 보도로 뭘 인수한다더라 뭐 한다더라 이러면은 또 그 안에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제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인수를 삼성전자가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좀 나와서 삼성전자는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시장이 혹시나 삼성이 이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면 하는 그 시나리오들을 세워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저걸 한다면 네. 이거 가정입니다. 네. 저 소프트뱅크가 콜옵션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저 지분을 갖다가 삼성이 갖고 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소프트뱅크가 지금 저거를 콜옵션 행사를 원래 약속이 있었거든요. 상장을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상장이 미뤄졌으니까 우리 행사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우리 지분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서 뭐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저거를 만약에 삼성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때문에 단독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하면 좋죠. 하면 좋은데 일단 이거는 뭐 단독 보도가 나온 거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하락은 다른 이유예요. 얼마 전에 이제 미공개 정보 이용된 그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포착이 돼서 네. 이제 삼성전자도 조사하고 있고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원래 주식시장에서 네. 제일 안 좋은 게 대주주 매도가 제일 안 좋고요. 네.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들어간 게 제일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다른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다지 저게 삼성전자가 만약에 다른 회사 로봇에 투자한다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질 것이냐 네. 이거는 상관관계에서는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한 이슈가 어제 나와서 함께 잠시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지난주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이번 주에 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요. 어제 뭐 HPSP도 20% 정도 하락을 했고 그렇다면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담아가면 좋은 기업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밸류 부담이 덜한 소부장을 찾아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라는 회사인데요. 일단 HBM 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패키징, 뭐 오사트 기업들은 낙수 효과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왜 밸류 부담이 덜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마이크론이 시가총액이 3조 5천억 정도 되는데 올해 매출 추정치가 2조 2천억입니다. 네.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소부장 기업이고 다른 반도체 소부장에 비해서 확실히 밸류 부담은 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뭐 HPSB부터 시작해갖고 뭐 PSK 홀딩스나 이런 것들 많이 빠졌는데 잘 버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닥 소부장은 밸류 부담이 덜한 쪽으로 선택해보자라는 취지로 하나마이크론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밸류 부담이 덜한 쪽 하나마이크론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장전설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